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기가요, 정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일단 최근 들어서 더욱이나 지금 출제 빈도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조금 더 심한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 나오신다 그러면 100% 맞추셔야 되는. 그러니까 빈도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의외로 막 문제를 풀어봤더니 막 헷갈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올 게 너무 뻔하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요즘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만 하면 다시 한번 쑥 집어넣을 수도 있는 만큼 놓치는 부분 없도록 잘 챙겨두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3.1운동 관련돼서요.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예, 9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정리 안 하겠습니다. 워낙 좀 간단하니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92번 문제, 93번 문제 있죠? 이 92번과 93번 문제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을 배경, 과정, 결과, 뭐 영향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본다면 실제 비중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배경과 영향 부분이에요. 특히 이 배경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3.1운동은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도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끝났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끝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내외적 배경에 대해서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1번. 1910년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있었죠. 경제적 약탈에다가 또 헌병 경찰 통치로 인한 우리의 분노가 저항이 상당히 거세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요. 2번에서요. 여러분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나기 바로 1년 전에 러시아에서요. 세계 최초의 공산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재산 차이가 엄격하죠.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이러한 질서를 타도한 거예요. 평등한 사회 만들자는 거죠. 근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요.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지금 없애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을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평등한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억압적인 이런 질서에 반대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전 세계의 약소 국가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 거기 2번에서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은 자국 내 100여 개 이상의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 자결 원칙을 선언하였다가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거기 이제 3번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얘기할 때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말했던 것이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죠. 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한테 지배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하는 거 미국이 후원해 주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다음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런데 독립하는 거는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만 돼 라면서 일본은 당시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적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되게 좋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뭐 자유로워요 이런 것처럼 모든 국가는 스스로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되게 좋지만 실상은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만 그거 인정해 줄 거고 이긴 나라들의 식민지는 여전히 식민지배를 받게끔 했다라는 거 차별적인 거죠. 답은 3번. 자, 4번에서 신한청년당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3.1운동 전에도 이미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나왔었죠. 그중에서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신한청년당이 되고 이 신한청년당에서는요. 독립청원서를 김규식으로 하여금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1차 세계대전 전후 회담이 열리고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이 되었어요. 자, 93번 문제입니다. 3.1운동 전후 국내외 정세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일본은 시베리아에 출병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배워본 적도 없죠? 딱히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러시아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그 러시아의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1917년 공산혁명에 성공했다 그래서 모든 적이 다 공산주의화 된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 반대 세력도 있었겠죠. 그러자 이제 일본에서는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서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레닌이 이끄는 세력들을 볼셰비키파라고 불러줍니다. 자, 3번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를 내세웠다는 건 맞고 4번에서 산둥성의 구 독일 이권에 관한 일본의 계승 요구는 오사 운동으로 인해 파리 강화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하였다. 자, 제가 지금 지도를 써먹어야 되는데 지워버렸군요. 아무튼 이제 중국 지역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이권, 이걸 이제 일본이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차지하고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근데 이때 일본이요, 중국에도 요구한 게 있어요. 모두 21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1개조 요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당시 중국 정부가요, 무능하다 보니까 일본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을 해줬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자 이 21개조 요구에 반발해서 중국 인민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오사운동.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오사운동은 성공해서 21개조 요구를 철회시켰냐? 아니요. 왜냐면 강대국들은요, 뭐 여기처럼 강대국들이 식민지 보유하는 걸 여전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니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때 승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조 요구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서 못하였던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가 조금 뭐랄까 좀 깐깐하다 그러나요? 지역적인 요소를 물어봐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1번과 4번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 통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속 일단 3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94번 문제 볼게요. 1번 연해주에서는요, 대한국민의회 주최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랬는데 이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만 보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3.1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서 다 합류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합류할 때 연해주 쪽에서 들어오는 세력이 바로 뭐가냐면 대한국민의회가 됩니다. 근데 이 대한국민의회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던 조직이에요. 자, 이번에서 민족 대표들은 비폭력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는데 민족 대표 33인 알죠? 그들의 스토리 알고 계시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난 다음에 직접 총독부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래서 순순히 잡혀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비폭력 원칙 내세운 거 맞죠? 3번에서 3.1운동이 이게 한 달 만에 끝난 게 아니라 2달 이상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지역의 조선인들도 독립군 편성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것이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고 1920년이 되면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승전보가 울리게 되는 거죠. 자, 거기 4번에서요. 농민회와 소작인 조합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농민들이 이런 조직을 결성하는 것 이건 뭐랑 관련되냐면요. 사회주의랑 관련돼 있어요. 그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면서 인민평등의 사회를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1920년대에 뭐 농민, 그다음에 노동자 이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인 조합이다. 그럼 20년대 나오게 될 것이고 보다 급진적인 농민 조합은 이제 30년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95번 문제. 일단 가를 보니까 민족 대표 중심의 시위 점화가 그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한 거죠. 나 단계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3.1운동을 좀 이끌어가는 거고 다 단계는 이제 농촌사회까지 파급이 된 건데 1번 본격적인 무력을 동원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민족 대표 33인가 학생가 노동자 농민 중에서 가장 억압되었던 사람들은 특히 농민이죠. 그렇죠? 그 전에 토지조사 사업을 당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자, 거기서 본격적인 무력을 동원한이라고 하려면 다가 맞습니다. 2번에서 민족 대표자들은요.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잡혀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시기에도 지도하였다는 X이죠. 3번에서 28 독립선언서 이게 이미 우리 3.1운동 이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러니 다 시기가 아니라 가 전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에서 나에서 다루 전환될 종교계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운동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져나갈 때요. 학생들이죠. 유관순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3.1운동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이제 휴학을 하게 되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를 했으니까 학생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6번. 여러분이 96번에서요. 일단 이제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일본군 보초의 총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화기에서 후반부이거나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번잡하고 유복하던 촌락이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기와 조각과 회색의 잿더미가 줄지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예 그냥 어떤 촌락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부숴버린 거죠, 그렇죠?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건 식민지배 이후의 상황이겠죠. 1910년 이전이라면 보는 전 세계 눈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규모 학살이 대놓고 일어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1910년 이후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요.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맥켄지는 영국인 종군 기자입니다. 그가 이제 1905년인가 이때쯤에 이제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상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데요.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개의 책을 제시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이에요. 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누가 기술이 되어 있냐면 의병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병과 관련된 사진을 보면은요. 의병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 있는 한 10분 정도 계시는 아마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옷도 다 다르고요. 누군가는 조금 어려 보이는, 앳돼 보이는 소년도 있었던 모습.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맥켄지가 찍은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알렸냐면 3.1운동.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서 동학농민운동 진압한 거 아니죠? 2번에서 청일전쟁도 아니고요. 거기 쭉 내려가셔서 4번 3.1운동을 진압하면서 저지른 일본군의 학살을 언급하였다. 맥켄지라고 하는 인물을 하면은 이제 구한말 시기와 일제강점기 시기다. 그 중에서도 어떤 마을 자체가 학살당했던 모습은 3.1운동 이후의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진압입니다. 자, 97번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제는 이 운동을 계기로 종래의 문화 통치에서 무단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라고 했는데요. 일제가 바꿨던 방식은 반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4번에 가시면요. 이것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 운동을 계기로 무력을 가진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아니, 저기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 노선을 주로 했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닐까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협상되고 난 다음에 상하이도 귀결이 된 거고요. 그쵸? 자, 그러니 이런 것도 3.1운동을 조직적으로 할 필요성에 따라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더욱더 가열차기를 하죠. 무장독립투쟁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년대 가면 노동자 농민의 쟁의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8번 3.1운동의 결과를 볼 수 없는 거 그랬는데요. 예, 답은 1번이죠. 조선 총독부는 이미 1910년대 초기에 설립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99번 가볼게요. 자,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으로 거리로 나가 양손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3.1운동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 1번 이것을 계기로 문화통치, 이것을 계기로 임시정부 수립. 답은 3번 민족유일당 운동.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신간에. 그쵸? 자, 그러니 1920년대 중반이어야 됩니다.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1020번 문제는 조금 간단하고 쉬운 문제니까 그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아마 실수 없이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 좀 보겠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볼거리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 이들을 뭐한 것이다? 통합한 것이다. 그럼 통합을 결국 그래서 어디서 했는데요? 상하이에서 통합을 한 거죠. 되셨어요? 그럼 상하이에 통합을 한 이유는 상하이 지역이 뭐하기 딱 좋으니까 외교활동.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상하이 지역에요. 조계가 있었어요. 조계라고 하면요. 치외법권에 인정받는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상하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국들의 조계가 있었어요. 자, 이때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 있었냐? 프랑스 조계에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가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하는 걸 지원을 해준 거죠. 측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상하이 안에서도 프랑스 조계 지역 안에 있었는데, 자, 위치상으로는 일단 상하이에서 모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어떤? 이쪽 같은 경우는 연해주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무력투쟁을 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무력투쟁을 이끌었던 이동희 선생이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희 선생이 여기 들어가서 국무총리를 하게 되고요. 한성정부에서는요. 이승만이 대표였는데 이승만이 여기 합류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한성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초창기 임시정부가 펼쳤던 활동하면 일단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랑 연결하는 비밀 연락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바로 연통제, 연통을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식이 되겠죠? 교통국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하고요. 군사활동은요. 나중에 1940년이 되면 한국광복군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 한국광복군이 too late, too small이에요. 너무나 늦게 조금 소규모로 창설이 됐지만 어쨌거나 1940년 직속부대로 이제 창설이 됐죠.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1925년이 되면요. 3부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저기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이 3부로 통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의부예요. 그래서 참의부의 위치를 기억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되셨어요? 자, 그러니 참의부가 위치상 그래도 조금 더 상하이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육군, 주만,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참의부 되셨습니까? 여기다가요.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라고 합니다. 이거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모아진 군자금 있잖아요. 이륙양행 같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전달받기도 하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열심히 했었던 것이 외교활동인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한청년단 대표로서 김규식이 파리 강화에 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사절단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또 여기에다가 미국에는 국립위원부를 설치하더라. 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이광수가 이끌었었던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료편찬소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한일 관계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하면은 박은식이죠.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이곳에서 발간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1021번. 자, 임시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1번. 이승만은 대통령, 이동희가 국무총리.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김구가 활약할 것은 나중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의 모습일 거라서 가장 처음에는 이승만과 이동희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3.1운동 이전. 이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죠. 통합된 것이요. 그의 가을이에요. 자, 그러니 3.1운동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조직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자, 3번에서는요. 조선혁명군이라고 나왔잖아요.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930년대 활약했었던 그 군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4번에서 주석제가 나왔는데 주석은 김구 주석이죠. 이승만은 대통령, 김구는 주석이죠. 김구 주석 이제 40년에서부터 그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자, 여기 지금 1022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연속적으로 문제 6개가 죄다 이거예요. 활동. 자, 먼저 22번 문제. 1번에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그동안에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얘기만 되어진 건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민주공화국을 최초로 수립한 건 임시정부입니다. 맞죠?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의정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무원도 있었고 마지막 법원도 있었죠. 근데 법원은 실제로 기능을 했던 건 아니었고. 자, 거기 2번에서 이승만, 김구가 아니라 이동희로 바꿔주세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김구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입정부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대한민국 입정부에 문지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지기로 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정도.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는 20년대 중후반부터 쭉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김구입니다. 자, 그러니 가장 첫 번째 국무총리는 아니에요. 이동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서 본국과의 연락을 위해서 연통제 실시한 거 맞고 4번에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사료 편찬부에서 가능한 거 맞고 독립신문도 맞죠. 자, 23번에서도 임시정부 옳지 아니하는 거 그랬는데 일단 거기 2번, 3번, 4번은 바로 앞에 있었던 22번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죠? 나올 게 뻔하다 보니까 계속 나온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답은 1번. 이탈리아, 독일 빼주시고요. 미국입니다. 미국. 24번 임시정부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에서 3.1운동 계기로 했으니까 3.1운동 이후란 소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1운동 전이냐 이후냐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헷갈려요. 자, 2번에서 연통제 또 나왔고요. 3번에서는 사회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이거 빼주셔야 되겠죠. 기본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했던 게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임시정부의 법통도 이어갑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죠. 사회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진 것은 1920년대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1919년보다는 조금 더 뒤로 빠져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5번에서 파리 강화회에 김기우식을 대표로 보냈고 구미위원부, 독립신문 연통제 어차피 돌렸던 거 계속 돌렸어요. 답은 1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한 건 이상재 선생입니다. 예, 이상재 선생. 그래서 그건 나중에 20년대 때 뭡니까?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에서는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자, 이번에는 26번. 거기 보시면 균자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줄 끝으로 정권을 균이하고 두 번째 줄 끝으로 이권을 균이하고 세 번째 줄 학권을 균이하고 되셨어요.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인데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날 때쯤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끝으로 가볼게요. 독립신문 또 나왔죠. 그 다음 3번에서 김구 나는데 김구는 남들이 다 떠나간 너무나 쓸쓸해진 20년대부터 임시정부를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설립한 거 맞고요. 연통제, 교통국, 자금모금 계속 맞는 거죠. 답은 1번. 조선 의용대를 편성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한국 강복군이요. 시도를 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조선 의용대는요. 김원봉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하나만 건너뛸게요. 28번 좀 봐주세요.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또 임시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거기 답은 3번인 거죠? 무장투쟁을 위해서
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왜 3번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 1940년이 되면 이미 일본이 중국 전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중국 영토를 차지하면서 중국과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도요 계속 피난을 가요. 그래서 중국이 내륙 지역에 있는 충칭 지역까지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 임시정부가 했었던 활동 중에서 상하이 지역에서 있었던 활동하면 상하이 지역이 1932년에 일본한테 점령을 당할 거니까 그 이전까지 있었던 거. 자, 그러다 결국 이제 남경으로 해서 옮겨 가다가 40년 여기 충칭에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 답은 4번. 문제가 유사하죠, 계속. 이번에는 남겨두었던 27번 문제 다시 볼게요.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거기 사료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느라.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정부의 헌장입니다. 헌장.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4번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요. 됐죠? 그러니까 수립은 1919년에 결국은 상하이에서 통합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열리면서 일단 임시정부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선언이 발표된 배경 그랬으니까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된 배경이니까 적어도 이 전으로 가셔야 돼요. 3번에서 중일전쟁은 37년이니까 더 뒤로 가고요. 2번에서 자치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데 자치론, 이광수로 대표되는 자치론은 20년대 때 나오죠. 답은 그래서 1번 거쪽적인 민족운동, 3.1운동 직후 임시정부가 통합이 된다. 자, 이번에는요. 자, 임시정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단 임시정부는 처음에 수립됐을 때부터 독립운동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외교론이 나왔었고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는 실력 양성론. 반면에 신채호. 우리 신채호라고 하면 역사학자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조선 혁명선언. 혁명선언을 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론. 여기다가 아까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했었던 이동희도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일단 이승만한테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외교적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하기 전에 이미 국제연맹에다가 우리 대신 좀 위임 통치해줬으면 어떻겠니? 라는 건의를 올렸던 게 밝혀졌어요. 실망감이 커지죠. 또 여기에다가 지금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요. 1919년이에요. 그런데 1920년이 되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켰는데 그 간도 참변 당시 때 임시정부가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국민대표회의 입장은 꽤 세 가지다. 뜯어 고치자, 아예 새롭게 만들어버리자, 그대로 유지하자. 자, 뜯어 고치자라고 주장한 쪽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일단 이들이에요. 아니죠.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자. 창조파가 이들인 거고요. 지금 있는 걸 살짝 뜯어 고치자. 개조파가 이쪽이에요. 그럼 이승만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되셨어요? 5개월 동안 열렸었던 국민대표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현상을 유지하자는 쪽이 바로 누구냐면 김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자, 그래서 결국 5개월 동안 열렸던 이 국민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갈 때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되고 싶었던 김구는 끝까지 버텨요. 자, 그러면서 결국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1931년에 조직하는 게요.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40년에 가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더라.
자, 그러면 29번 문제 볼게요. 1923년에 열렸었던 국민대표회의 입장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가를 봤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뜯어 고치자. 안창호 입장인 거죠. 나에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무장투쟁을 하자, 창조파 쪽 입장이죠. 다에서는 임시정부를 유지하자. 그리고 김구도요. 여기에 참석은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먼저 1번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처음 요구한 것은 창조파 쪽이 되겠죠. 나가 되겠고요. 2번에서 이승만의 독립청원서 제출을 비판하였다. 다 비판해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특히나 그 독립청원서를 비판하면서 이 신철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시킨 거니까 답은 2번인 거고 3번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연해주 하면 이동희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다에서는 김구라든 이런 분들은 상하이를 기반으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단 4번에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제기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결국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대통령제였죠. 그리고 대통령의 독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국무령제로 바꿨다가 5명의 국무위원이 주도하는 국무위원제로 바꿨다가 40년에 가서 주석제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 부주석제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제기하였다 라고 하려면요. 이 현상 유지파 쪽에서 이제 이렇게 쭉 변화시킬 것이니까 일단 적어도 다는 들어가야 되죠?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상하이를 출발해서 쭉 이동한 경로.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 도착했다고요? 충칭.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던 임시정부죠. 1번에서 대종교 세력의 중심이 되어서 만든 항일단체였다면 북로군정서를 말합니다. 북로군정서. 김좌진, 서일. 김좌진, 서일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북로군정서. 2번에서 봉오동과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든 아니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든 3번에서 연통제와 교통구 아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고 4번에서는 국내로 진격하기 위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야 되겠죠. 거기 나와 있는 대한독립군은 홍범도의 군대입니다. 그 다음 5번 국민대표회의 개최 이후에 단결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떠나가고 현상 유지파들만 남았더라. 자, 3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 그랬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국민대표회의 소집사항도 주비하여, 주비라는 게 준비입니다. 책임을 지고 성사시킨 것이다. 라고 있어요. 되나요? 자, 그러면 국민대표회의가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1번. 임시정부가 주석체제로 갔던 것은요.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일단 1번 저는 틀렸죠. 2번에서 일본에서 선전포고를 했던 것은요. 한국 광복군 창설되고 난 다음이에요. 41년. 군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겠죠. 3번에서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낸 게 알려지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한 거죠. 3번이고요. 4번에서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창설한 건 32년, 활약상들은 32년 나옵니다. 5번에서요.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어서 신간의 근회가 창설되었다. 신간의 창설하면 27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지금 뭐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시간 넘어가서 또 한 80분 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 무장투쟁입니다. 이 무장투쟁은요. 4단계로 나눠주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30년과 40년대도 끊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기별로. 자, 그런데 각각의 시기마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1910년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그래서 뭐 싸워서 이겼다 라는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식민지배 당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군대도 등장해야 될 거고.
자치기구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많은 인재들도 양성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볼 건 뭐냐면 그 당시 설립되었던 기구가 뭐가 있느냐 일단 이거 보는데요. 또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에서 설치가 돼 있었던 기구고 조직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대표적인 관련된 인물은 누구인지까지입니다. 되나요? 네, 그 중에서 아직은 인물적보다는요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국내에서도요 단체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독립의금부랑 대한광복회예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의 공통점은요 이건 둘 다 의병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자, 단 차이점이 있는데요.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종을 중심으로 한 그죠? 옛 체제를 다시 만들고 세우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나라와 왕을 되찾자. 복벽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반면에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의병장이 주도를 하지만 예전처럼 황제가 지배하는 체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을 추구해요.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되나요? 그리고 이들은 둘 다 국내에서 실제로 의병 활동을 막 무력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막 총독부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의 국권을 돌려줘 그래서 막 편지 같은 거 보내고요. 항의성 전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두두두두 이건 아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호들 찾아가서 돈을 모으고 의연금 같은 걸 이제 모으게 될 텐데요. 그런 활동. 자, 이번에는 국외로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볼 때는 크게 세 군데로 끊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접근하죠. 연해주 지역, 만주 간도 지역, 그리고 중국 본토 지역. 자, 그 중에서 먼저 여기 경학사, 부민단 여기 하나씩 빠졌지만 한족회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죄다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만들었던 자치기구. 그러니까 새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만들었던 한인회 같은 자치기구가 되겠고 신흥강습소는 그 저기에 세워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가 되냐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만주로 보자면 남만주인 거고 간도 지역에서만 본다라면 서쪽 간도인 거죠. 자, 그래서 서간도, 정확히 말하면 삼원보 지역.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있었던 한족회 단체와 학교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을 개척했던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신민회. 있나요? 자, 이번에는 중강단, 북로군정서가 보이는데요. 특히 중강단이라든지 북로군정서 어떤 종교랑 관련돼 있다? 대종교. 김대진 장군도 대종교 믿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활약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북간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서전서숙, 명동학교. 특히 이 서전서숙하면 제가 강의하면서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뛰어다녔던 분이 있어요. 이상설. 헤이그 특사에 파견되었던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중에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돌아와서 정말 이 일대를 누비면서 많은 곳들을 개척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 지역의 용정과 명동 일대. 그의 활약성이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서전서숙 학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회, 권업회, 더 나아가서 대한광복군 정부. 단순하게 자치 조직이 아니라 이제 임시정부를 최초로 표방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등장했었고요. 더 이어서 대한국민의회까지 나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신안촌 일대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자, 마지막 게 대한인 국민회가 하나 보이고요. 신한청년단이 보이는데 이 신한청년단은 앞에서 봤었죠. 어디? 상하이. 그럼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와이에 있었던 사탕수수 농장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돈을 많이 모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독립군자금을 많이 모금했었던 그 근원지가 바로 대한인 국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에요, 돈줄. 됐죠? 봐도 맨날 헷갈리고요. 기억해도 돌았으면 또 까먹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요, 어떤 인물보다는요, 어떤 조직이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에 주로 중점을 둬요. 자, 32번입니다.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임병찬 독립의군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국내에 1910년대 있었던 조직이고, 의병장이 주도했으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헌병 경찰의 감시를 피한 비밀 결사 조직일 수밖에 없어요. 1번 공화제를 지향한다. 공화제는 대한광복회. 2번 민족 자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뭐 그들이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이래 됐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국권을 되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아니고요. 3번 의병운동을 계승한 비밀 결사이더라. 이거는 둘 다 걸리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에서 의연금을 받아 군자금을 확보하였다. 의연금을 받았던 것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했던 건요. 막 글을 써가지고요. 투서 같은 거 써가지고 우리 빨리 국권 돌려줘! 항의 전화 몇백 통 돌리기 이런 것들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그렇게 안 들었을 때 그냥 독립의군부 의병들이 했어. 이렇게만 보고 문제를 푼다면 조금 부담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병장들이 주도했었다라는 건 확실하게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답을 2번 찾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여러분들 2012년도 경찰에서 나온 문제 이것도 학생들 약간 멘붕 왔죠. 올 뻔한 게 아니라 왔어요. 일단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거 봤더니요. 의열단 하나 확실하게 알겠고요. 대한광복회는 그래도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조선국권회복단 그 다음에 국민군단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거의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일단 제끼고 출발하는 건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국민군단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 1035번에 디귿에 보니까 대조선국민군단 보이십니까? 같은 거예요. 예, 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 같은 거가 되겠고요. 이것도 하와이에서 등장했는데요. 이쪽은 이제 돈줄이라면 발음이 돈줄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를 기반으로 한 군사단체입니다. 군사단체. 국민군단이니까 군사단체, 군사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줄에 경주에서 대구로 이거 국내와 관련돼 있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던 조직들은 일단 다 안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두 번째 기억 옆으로 보니까 독립운동에 비협조적이거나 자금 제공을 거부하는 자 또는 일제히 밀고하는 친일파를 처단하여 광복의 의지를 온 세상이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자금을 모집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열단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뭐 이렇게 돈을 후원 안 해준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보다는 식민지배 기관들 그러니까 뭐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조선총독부 그런 기관들을 폭파시켜버린다든지 주 인물들을 암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래서 돈을 모금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아니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4번. 국내에서 일단 활동했었던 조직에 한정시켜 보니까 답은 4번이구나. 됐죠? 아마 좀 답을 찾기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엔 34번입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그랬는데요. 자, 지금 거기 봤더니 가장 첫 번째 줄 신민의 회원들이 그래서 중심이 되어서 건립하였다라고 하면은 서간도, 남만주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가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합니다. 답은 2번. 권업회라고 했으니까 연해주로 가주세요. 자, 35번 문제. 이곳에 있는 거 그랬는데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강제 이주의 구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강제 이주. 여기 연해주 지역인 거죠. 이 연해주 지역이 나중에 뭐 일본과 관련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당시 이제 스탈린이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이 이들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을요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 강제 이주시킬 때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차에 창문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칼바람 다 맞아가면서 도착했고요. 겨우 옷까지만 싸주고 갔어요. 그 옷가지 속에 벽실 조금 가져가서
지금의 뭐 우즈베키스탄인지 뭐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 가서 농토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려인들이 바로 이때 나타난 거죠. 자, 그렇다면 연해 주제와 관련된 거 일단 기억, 성명회 맞죠? 니은 대한국민의회. 그다음 디귿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은 아까 하와이에 있었던 군사 조직이었고, 리을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답은 3번인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요, 일단 거기서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다 들어간 답이 없으니까 최대 3개인데 성명회 권합회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한 팀이니까 거기서 지금 3개가 나왔죠. 그렇죠? 네. 이래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6번. 뭐 이건 좀 너무 쉬웠죠. 대한광복군 정부 권합회 대한국민의회니까 답은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자, 첫 번째 제시어에서 헤이그 특사가 나왔으니까 이준, 이상설, 이휘중이에요. 근데 이준 같은 경우는요, 헤이그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곳에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방해받아서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대국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니까 너무 분해서 정말 스트레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준 빼고 이상설 아니면 이휘종. 이휘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이후에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설. 동해번쩍 서해번쩍 가면서 서전서도 세웠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도 있었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송죽회라고 하면 평양에 있었던 숭례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신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문제 푸시면서요. 그냥 너무나 복잡한 이 독립운동 단체 이름들을 외우셔야죠. 그렇죠? 반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자, 1번 치안유지법. 지난번에 외웠죠? 1925년. 2번 중추원을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중추원이요.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가요. 고려에서 중추원인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고려 정치기구로서 등장했었던 조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 독립협회에서 의회 설립합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어떤 의회 기능을 할 만한 공간이 이제 중추원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있는데요. 이 일제강점기 때 중추원이라고 하면요. 뭐라 그럴까? 자문기구입니다. 한국인들을 참여시켜서 총독부, 통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문기구. 그러니까 친일적 성격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예, 답은 2번입니다. 중추원은요, 초창기 때부터 있었어요. 자, 3번에서 회사령을 폐지했으니까 20년 된 거고요. 4번에서 국가 총동원령이 나왔던 것이 38년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8년 이후 40년대의 모습. 자, 39번입니다. 이 지역. 자, 봤더니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서 일제는 독립군 기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마을을 불태웠다라고 했으니까 간도참변. 자, 그렇다면 1번 성명회, 신안촌, 대한국민의회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네요. 그러니까 신안촌에 있었던 자치기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 미국에 있었죠? 답은 4번 서전서수. 서전서수가 이제 간도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간도하면 이 일대가 간도니까요. 북간도, 서간도. 아니면 이 서간도 지역은 전체 만주에서 남쪽에서 남만주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40번 문제가요. 조금 위치상 잘못 나오긴 했는데요. 문제는 푸실 수 있겠죠. 거기 여러분들 밑에서 네 번째 줄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이라고 했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찾아가서 내가 문지기라도 하겠다라고 했던 인물은 김구입니다. 자, 1번에서 조선 독립동맹 하면 40년대 등장하게 될 김두봉이 조직한 거죠. 조선 독립동맹. 여기서 조선의용군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2번에서 조선의용대 하면 김원봉이 창설했고요. 3번에서 조선혁명군이라고 했는데요. 양세봉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해서
20년대 중반 이후로 임시정부를 이끌어갔습니다. 김구. 답은 그래서 4번. 두 개만 더 풀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41번. 여러분 이 41번 문제가요. 그해 2012년도 한국사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풀고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제일 어려웠어요. 자, 거기서 뭐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대한제국 시기 때 시위대에서 장교 생활했다라는 거. 됐죠? 그거 전체로 봤더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계몽운동만 펼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출발했다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장항일투쟁 쪽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자, 1번에서요.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에 참여했다는데 신민은요. 여러분들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을 비롯해서요. 신채호 이 당시에 활약했었던 정말 웬만하신 분들 다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답 찾기 어려워요. 자, 2번 보시고요. 한인사회당. 이 한인사회당이 우리 역사상 사회주의 정당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곧바로 4번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르브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활동 지역 자체가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장투쟁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장투쟁 부분이 가장 활발했던 게 연해주 지역과 간도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영내 쪽에 있었던 거 보니까 어쩌면 특히나 두 군데에서 다 활약을 한 걸 보니까 사회주의 쪽도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겠죠. 이런 게 힌트인 거야. 무장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 국가도 조금 연결돼 있겠구나. 자, 그래서 결론 답은 누구냐면요. 이동희입니다. 이동희.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를 이끌면서 이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참여하게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답 3번에서요. 대동보국단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대동보국단은 시험에서 이후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박은식, 신규식이 상하이에 조직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박은식과 신규식이 상하이에 조직한 결성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42번 문제는요. 이건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가르제 신한청년당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상하이인 거. 의열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하이를 기점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본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업회라고 했으니까 연해주 가야 되겠죠. 한인사회당, 이름에서 사회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쪽 공산주의와 관련돼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마에서 동제서 들어본 적도 없죠. 신규식이 이거 이제 상하이에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일단은 라와 마를 모른다라고 치고 무조건 3개씩 엮어본다라면 절대 가, 나와 다가 한 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한 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좀 전략적으로 풀어본다라면 자, 그러니 얘네가 어쨌거나 가와 다가 섞이거나 나와 다가 섞인 건 다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리고 5번도 빠져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 봤더니 가와 나는 상하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답은 2번인 거죠. 이거는 지금 다 알고 푸시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일단 무장투쟁에서요. 10년대까지 보고요. 조금 쉬다가 20, 30년대, 40년대까지 모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